자, 오늘 제가 이봉규 TV에 와가지고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저희 동네도 보니까 유심 SK 그 유심 바꾸려고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SK 유심을 지금 꼭 바꿔야 될지 어찌하지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SK라는 회사와 이제 또 그 카드 칩 회사의 어떤 유착 관계가 좀 부정선거에도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태 갑자기 지금 계속 유심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다루는데 이게 혹시나 이재명의 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많고요. 부정선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 SK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개인정보가 솔직히 굉장히 많이 털립니다. 우리 무슨 SK만 유별나게 털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보이스피싱도 당하지 뭐 여러 가지들 많이 당하는 종류 해킹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SKT 해킹 당한 날이 4월 18일이에요. 근데 KS 한국고용정보가 해킹 당한 날은 4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성관이 해킹 당한 날이 4월 22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수상하죠. SKT 그리고 성관이 털린 날들이 요 며칠 상관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성관이도 자기네 절대 해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해킹이 터졌습니다. 요 기사로 관련된 기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KT죠. 요거 그리고 한국고용정보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나왔죠. 그리고 또 성관이 좀 더 올려봐 주세요. 요거 성관이 사이버 공격으로 내사 착수 대선을 40여일 놔두고 성관이의 사이버 공격이 있다. 자, 자기는 해킹이 없다고 그랬죠. 성관이 비밀번호가 뭡니까? 1, 2, 3, 4, 5인데 이거 해킹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SKT고 저는 뭐 KT고 뭐고 간에 다 해킹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SK 쪽에서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볼 그 소재가 있습니다. 자, 지금 SKT가 해킹, 유심을 무상 교체를 해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재고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해킹이 되면, 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득을 보느냐. 저는 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킹이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뭐냐. 자, 실제로 이 SK에 뭐 코나이 유심칩이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SK에 유심칩에 이 코나이가 뭐 KT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자, 이 코나이라고 하는 지역 카페 위탁 업체죠. 이 코나이도 유심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 이 해킹 문제가 터지면 코나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 주가 급등하는 것들이 자, 어디로 가겠는가? 이재명한테 수혜를 본 이 코나이 주식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다음 것도요. 자, 왜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느냐면, 자, 이낙연계가, 자, 이재명이 예전에 이낙연 씨와 대선 경선 지난번에 치렀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선을 치를 적에 이낙연과 대선 경선을 치렀어요. 당시 이재명의 후원금, 굉장히 빨리 모금된 이 후원금이 누가 모금을 해줬느냐? 쌍방울 임직원들이 이제 쪼개기 후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이게 자, 불법으로 후원금이 압도해야지 된다. 자, 이낙연을 이기려면 후원금이 압도해야지 된다 이러면서 쌍방울 김성태가 한테 요청을 하고 자, 김성태가 쪼개기로 해가지고 자, 이거 굉장히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었죠. 그래서 이 코나이 주식이 지금 급등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것도요. 자, 카드사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카드나 이런 것들, 전화기 뭐 이런 것들이 자, 유출이 됐다, 해킹이 됐다 이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이러면 이 코나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지역 화폐, 자, 이재명의 지역 화폐를 관할하는 이 코나이가 수혜를 본다. 아마 최근에도 코나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뛰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코나이가 뭐 자기네 주식이 많이 뛰면 지금 하필이면 딱 지금 뭐라 그러죠? 이재명의 대선 때 터졌어요. 대선 때요. 예, 대선 경선 때. 다음 커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터져 있는 터진 뭐라 그러죠? 해킹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킹이 당했다고 하는 이 SK는 무엇이냐? 자, 이 SK 관련, 자, 이 SK도 굉장히 이재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자, 이재명의 대장동에 종잣돈을 대준 곳이 바로, 자, SK, 예, 최기현, 그러니까 최태원 여동생이, 자, 화천대유에 400억을 빌려줬죠. 자, 그러면서 시작된 이재명과 SK. 자, 이재명과 대장동, 이재명과 SK. 그리고 대장동과 SK. 자, 화천대유. 즉, 대장동의 초기 자본이 바로 이 SK 자금입니다. 다음 커트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 쪽에 이 패널들,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돈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접 좀 잘 못 받는 분들이 요즘, 자, 이재명을 칭찬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이재명 겪고 나서 머리카락 하얀 사람들 제가 좀 많이 유심히 보는데, 조갑재, 정규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재명을 칭송하고 그러는데, 자, 이거 뭐 돈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천대유 전주 투자자 대표 차병원 법무실장이었었다. 이게 뭐냐? 이 굉장히 깊은 커넥션들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그러니까 대장동의 초기 종잣돈이 SK죠. 그리고 전주가 2명이 있어요. 그 다른 전주는 또 뭐냐? 이 화천대유의 또 다른 전주는, 예, 차병원의 법무실장이었었어요. 자, 이 법무실장이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자, LKB,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LKB 법무법인, 이광범이 있는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화천대유 전주투자자 대표 이 차병원도 굉장히 이재명이 특혜를 주는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요. 성남 FC 관련요. 자, 그리고, 자, 네이버 카카오 임직원의 SKT 유심 교체 공고. 자, SKT, 즉, SK가 네이버, 이 카카오 주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K와 네이버, 카카오, 자, 이런 데의 유착 관계도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전부 다 성남 판교에 있습니다. SK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SKT가 카카오를 매각을 한 시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천억의 차익을 받습니다. 1천억의 차익. 자, 성남에서 장사하면서, 자, 이렇게 많은 차익을 보고 이랬는데, 이 돈, 자,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서 가만 놔둘까요? 자, 요렇게 되면, 저는, 제 생각은 이래요. 자, 이렇게 3쿠션으로, 선거 자금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자, SK가 카카오 지분을 매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자, 3천억 원대의 지분을 마련을 했죠. 그럼 요번에 해킹이 터졌다. 해킹이 터졌는지 말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해킹이 터져서 이제 유심을 교체를 해야지 된다 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또 천몇백억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 카카오 지분을 처분한 것만 해도 3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이거 어떤 방법으로 돈 세탁해가지고, 자, 이재명 쪽에 갈지 저는 좀 궁금한데, 이재명은 돈을 항상 직접 받지 않고 기업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이게 3쿠션으로 받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SK만 깜빵이 안 가고 다른 재벌도 다 갔었죠. 그래서 SK가 요번에 이재명한테 줄을 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재명 땡큐. 자, 주가가 2배가 뛰자. 이재명을 만나서 제일 논한 게 코나이죠. 자, 주가가 2배가 딱 뛰자 45억 원어치만 코나이에서 팔았습니다. 자, 45억 원어치만요. 자, 이재명의 후원금 30억이 금방 물렸다고 그럽니다. 자, 이 30억 중에, 자, 이재명한테 수혜를 받은 이 코나이 쪽에서는 없을까요? 딱
45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4주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코나이. 자, 코나이가 굉장히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죠. 그 혜택을 받은 코나이가 저렇게 아주 이재명한테 아무것도 상납 안 하고 그냥 견딜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커트요. 자, 이게 성관이도 마찬가지로 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뭐 투개표야 상관없다. 이건 성관이가 거짓말한 게 지금까지만 한두 번입니까? 자, 이 성관이도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자, 이재명이 뭐 지지율이 높다고 그래도 국민의 50% 뭐 40몇 퍼센트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30몇 %예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심 바꾼다, 뭐 한다, 뭐 이러면서 여러 루트로 또 요번 최근에 또 우원식이 또 중국 가서 중국인들 오는 것도 무비자 뭐 발급을 해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이버 댓글 부대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유권자 4천만 명의 신상 정보가 털렸어요. 영국도요. 자, 이 배후에 중국이 있었다. 예, 중국. 자, 우리 지금 SK 지금 털리고 있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겁니다. 다음 것도요. 자, 그리고 SK 하면 또 어떤 그룹이냐. 자, SK는요, 조혜주, 예, 고한석 거론한, 자, 공안동 황교안 대표가, 자, 이 고한석이 있죠. 예, 고한석이가 바로 SK 출신입니다. 지금, 자, 이거 좀, 이 기사가 좀 의미심장한 거라 조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 여기에 공동연구원, 예, 고한석이가 들어오죠. 고한석이는 누구냐? 박원순이 죽을 때 맨 마지막에 봤었던 자, 비서예요. 예, 대머리 비서 있죠? 예, 그분인데, 자, 그분이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에 연루가 돼서 항문의 지령을 숨기고 나오다가 이제 걸린, 그 간첩이죠. 자, 그 고한석이가 바로 SK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음 것도요. 자, 이 중국은행도 보십시오. 휴대폰 유심칩에 디지털 화폐를 접목해서 실험하겠다. 이 공산주의에서 많이 하는 게 이 화폐가 그냥 화폐를 쓰질 않아요. 뭐죠? 이 디지털 화폐. 이런 게 이제 비자금을 숨길 때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유심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K 이 사건에 대해서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쨌든 저희는 개인정보 거의 다 털렸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가 지나고 나서 바꾸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이 재외국민 투표에서 98.69%를 득표를 했죠. 이 재외국민이 대부분 어디일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지 될 문제입니다. 다음 것도요. 자, 이재명이, 자, 그 중국 대림동, 예, 우리 대림동에서, 자, 이재명 지지 선언이 나왔다. 60만 조선족이 지지한다. 조선족이 뭡니까?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들이야. 중국에서 왜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이재명을 부려먹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코나이를 봅시다. 코나이는, 자, 코나이의 중국 법인장, 박병국. 이건 뇌물경찰입니다. 이 뇌물경찰, 이 코나이의 중국 법인장을 했었던 이 박병국이를, 자, 경기도 경상원에 입사를 시키고 저를 고소했었던 마술사 신승은이를 코나이에 교차 채용을 한 의혹도 있었죠. 자, 공중부양하던 마술사 성남시 공무원을 고쳐서 코나이 이사로 됐다. 실제 이거 마술사예요. 여기 나오죠. 2016년 자, 김사랑 씨를 모욕해서 재판을 했었던 자, 이재명 TV 제작자 이 마술사가 여기 좀 올려봐 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마술하는 애가 코나이 이사까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이재명의 비리를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커트요. 자, SK 하면 뭡니까? 친중행보. 예, 중국과 한 배를 타겠다.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자, 이런 친중행보를 하고 있는 SK의 해킹을 당한 건지, 당해준 건지, 선거를 앞두고 당한 건지, 당해준 건지,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다음 것도요. 자, 이 코나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 지자체 투표나 여론조사 등에도 활용이 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코나이는 단순히 충전금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의 가입 정보와 소비 정보도 보유한다. 그래서 지자체 투표나 여론조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쓰게 되면, 코나이 카드를 쓰게 되면 데이터 서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 코나이가 누구랑 가깝다? 자, 바로 이재명하고 가깝다는 거죠. 자, 이재명의 테마주 코나이, SKT에 유심을 공급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설사 안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자, 해킹이 터지면 어떤 주식이 급등한다? 바로 이 보안 관련 주식, 자, 유심 관련 주식, 요 코나이가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코나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코나이가 45억 원어치를 지금 매각을 했다고 그러고, 또 SK도 이재명과 굉장히 가깝죠. 자, SK 센터 안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도 있어서 거기서 화재도 나고 그랬었었죠. 좀 의심스러운 화재들도 많이 났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과연 이 코나이 지금 굉장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SK 해킹과 맞물려 가지고 코나이 주식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SK 해킹 관련해서, 자, 이게 마스크,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 쓰라고 문재인 정부 쪽에 마스크나 백신하라고 했을 때 그런 현상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 다 끝나고 어차피 유심 재고도 부족하다는데 선거 다 끝나고 교체를 해도 늦지 않겠는가. 왜? SK도 수상하고 코나이도 수상하기 때문에, 자, 해킹을 당한 건지 당해준 건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해킹도 중국에서 많이 쓰는 백도어인가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주가가 2배 뛰자 딱 45억 원어치만 주식을 팔았다. 자, 이 45억 원어치 주식 판 금액이 어디로 갔는가? 이재명이 후원금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자,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SK.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 사드 철회하겠다 이런 발언들 거의 다 친중행보죠.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을 만난 우원식이가 중국인 비자 면제까지 검토를 하겠다. 자, 비자 면제해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다 들어오면 이거 선거 때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SK의 해킹을 당한 건지 당해준 건지 우리가 알 수도 없죠. 그리고 친중 행보를 보이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코나이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자, 해킹 관련해가지고 코나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급등한다는 겁니다. 이 혜택 또한 또 이재명이 밀어준 코나이가 SK의 유심을 공급을 하든 안 하든, 자, 하든 안 하든 주가는 계속 뛰고 있는 것은 팩트고, 주가를 최근에 45억 원어치를 매각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뭐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권 쪽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자, 이 코로나, 백신, 이런 마스크 이런 사태와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SK 유심 바꾸는 거 좀 다른 방안도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